왜냐면 나는 이게 결선까지 갔으면 되거든.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서 내가 지난 한 3, 4주 동안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이낙연 캠프의 실수. 네네. 같은 시술을 계속 반복해요. 그쪽에 전화 안 오던가요? 양쪽 모두를 냉정하게 보는데 이낙연 캠프는 동호 반복에 가까울 정도로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서른 선대위원장이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한동안 안 나오시길래 불복성 발언이나 몇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 이제 언론 노출은 안 하는 방향으로 정했나 싶었는데 오늘 또 나오시더라고요. 무료 변론 들고 나왔잖아요. 네. 이건 경선 이슈감이 못 돼요. 어떤 의미에서 못 되냐면 첫 번째로는 무료 변론이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가 않은 데다가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실제 변론하지 않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변호인단에 이렇게 이름을 올린단 말이에요. 민변에서 보통 하죠. 그렇죠. 민변의 전통이고 이재명 지사가 민변 출신이니까 낙검수 때도 그랬어요.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뭔가 구린 데가 많아. 그렇지. 그걸 노리는. 저는 보면서 이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표면적인 프레임은 무료 변론이지만 뒤에 숨은 그림은 변호사비 대납이거든요. 누가 변호사비 대준 거 아닌가? 이명박 때 삼성이 변호사비 대납해준 그 프레임을 끌고 오려고 한 거거든. 실제로는. 그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가짜들의 프레임이거든요. 이재명을 증오와 혐오의 언어로 범죄자라고 오랜 시간 만들려고 했던 프레임이 있어요. 가짜들의 프레임이. 그 프레임을 캠프가 정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짜들 프레임 가져와서 쓰면 어떡하냐고. 황교익 선생 친일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또 MB 이게 나오니까 너무 극단적인 것을 갖다 쓰는 게 아니냐. 가짜들이 이재명은 MB 이상의 범죄자야. 그 프레임을 막 짜거든요. 정가 몇 범이다. 그렇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계속 있었어.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건 이명박이 삼성한테 변호사비를 뇌물로 먹은 거 아니에요. 무료 변론이라고 하는데 뇌물 먹은 거 아니야? 변호사비 대납한 거 아니야? 이렇게 프레임을 잡은 거거든요. 접근 자체가 예를 들어 실수를 했다거나 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든가 정책적 잘못이 아니라 너 범죄자지. 이런 프레임이에요. 이런 프레임인데 근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거 밝히라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캠프의 지금까지 주요 아이템이 제가 말했던 가짜들의 프레임을 차용해서 요걸 정식 이슈로 쓰고 있어요. 도대체 캠프 브레인이 누구야 이거. 모릅니다. 너는 범죄자라는 프레임이에요. 그것도 이명박하고 같지 않아? 민주당 지지층의 정서는 경선에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뭔 이슈가 터져도 그런가 보다 하고 빨리 10월 초순이 돼서 후보가 결정됐으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재밌는 거야. 이쪽 그래. 민주당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왜냐면 나는 이게 결선까지 갔으면 되거든. 총수도 계속 그 주장하시죠. 네. 근데 저는 네거티브가 심해지는 거 보면서 흥행의 가치와 원팀의 가치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다 잡는 게 좋긴 한데 이 양립할 수 있을까? 그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중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싸우는 건 좋은데 싸울 때 서로 약속된 방맹이를 들고 야 누가 잘 주나 보지 이게 아니고 막 거기다가 못 박아가지고 응? 못에다가 막 독 바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독 바른 거거든요. 누가 도대체 캠프 내에서 요걸 끌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철저히 이 덕분이에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먹히지를 않아요.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다 가려. 왜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지 모르겠네, 나.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이들과 완전히 끊어야 되거든요. 이제 사실 시간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에 충청권이 개표가 되고 9월 12일 날이면 1차 국민선거인단 64만 명이 참여했던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그리고 권리당원들 충청권, 대구, 경북, 강원까지 하면 10만 명이 좀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 75, 6만 명이 이제 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으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1차 선거인단까지 12일 날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그러면 거의 승부가 결정 났다. 왜냐면 바로 뒤가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이 가장 전략적 투표를 하는 지역이라
분위기 딱 보고 나면 네, 그렇습니다. 판단이 되거든. 네. 광주 쪽의 여론들 들어보면 7월 초중순만 해도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였어요. 호남 민심이 들썩거렸거든요. 근데 그 뒤로 실수도 많았고 이낙연 후보가 제대로 대처 못하면서 호남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호남 여론조사 해보면 이재명 지사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낙연 후보보다 소폭 우위에 있는 게 최근 조사 결과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재명 캠프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문제를 계속 드러내요. 결국 이 사안도 이재명 지사가 또 등장하잖아. SNS다가 패턴 똑같아. 저는 사실 그걸 노렸다고 봐요. 윤영찬 의원의 노림수는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대응하길 바랬을 거예요. 양 캠프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데 그 타격은 이낙연 캠프 쪽에 훨씬 더 누적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할 뿐인데 여기는 더 치고 올라가야 하잖아. 네, 가야죠. 더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서 멈추거나 떨어지잖아. 이낙연 후보도 멘트가 공격 본능이 있거든요. 과거 총리실에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상대들을 제압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여전히 네거티브의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캠프 자체가.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죠. 이낙연 후보는 뭘 했었냐면 이낙연 후보의 열광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상대를 품위 있는 언어로 촌철살인해버린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행보나 발언을 보고 그때마다 언론에 받아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렇죠. 촌철살인 멘트를 매일매일 날려줘. 그러니까 상대를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로 가져갔어요. 그랬어야 해요. 네, 그래야지. 너의 상대는 나다. 이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언론이 받아쓰지 않을 수 없는 워딩 같은 게 있어요. 더군다나 이쪽에 넘버 원투잖아. 무조건 받아쓰게 돼 있단 말이지.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 분이잖아. 네, 네. 머리를 그렇게 굴렸어야 돼, 나는. 그리고 부동산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훨씬 더 주동적으로 이렇게 앞장서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필요했지. 언어 감각도 있고 언어 조탁 능력 좋단 말이지. 문장도 좋아요. 자기 장점을 최대한 발휘했었어야 돼요. 그걸로 총리 시절에 뜬 거예요. 한두 문장밖에 안 되는데 빡빡하게 바뀌잖아. 그거 왜 안 썼나 몰라. 뭘 이런 걸 하고 있어. 그걸로 2달 내내 때려 써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사실 지금 지지율이 갇혀 있거든요. 갇혀있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만약에 9월 12일 날 1차 국민선거인단에서 표차가 나면 바로 본선 캠페인을 본격화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캠프 시야가 좁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낙연 캠프에서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논리적 허점이나 잘못된 거 매번 대응하거든, 매번. 안 그래도 돼. 툭 쳐야지. 이 정도 격차가 있으면 본선 캠페인 해야 돼요. 너무 당내 경선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너무 작아. 지금 대응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언론도 별로 쓸 게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거든.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대중 눈높이에서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선을 치르기에는 지금 잘게 대응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제. 자, 흥행의 가치와 원팀의 가치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다 잡는 게 좋긴 한데 이 양립할 수 있을까?